안녕하세요. 문자 그대로 생생한 리액추 진행을 맡은 문학평론가 심진경입니다. 또 영화, 영화와 죄송한데 어차피 망한 것 같으니까 좀 커피 좀 갖고 올게요. 아니 뭐 망했어? 그냥 가면 되는데. 인트로부터 뭐 이미 망했어요. 뭘 망해? 이 정도면 안 망한 거지. 정리 빨간불 맞는 거지. 자 다시 갈게요. 진행 방송. 응? 문자 그대로 생생한 방송을 빼먹었어요. 그래요? 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문자 그대로 생생한 방송 리액추. 다시 한번. 너무 빨라요. 알았어. 이런 아이씨. 제가 편집이 안 돼요. 박수 치고. 응. 손으로 하나, 둘, 셋. 그렇죠.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하나. 나 어떡해. 쉿.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문자 그대로 생생한 방송 리액추 진행을 맡은 심진경이라고 합니다. 리액추는 문학과 인문 관련 책도 소개하고 영화도 소개하고 이에 따른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 나눠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오늘도 함께 리액추를 진행할 멤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학평론가 박인성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회평론가 박권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소설가 배상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다룰 작품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찬사와 논란을 모두 받고 있는 문제의 화제작 조커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4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볼 정도로 흥행에도 성공한 작품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 그리고 비하인드, 그리고 주연을 맡은 호아킨 피닉스에 대한 소개 등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얼마만큼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서사 문학적인 혹은 사회 비평적인 그런 관점에서 또 새롭게 이분들이 얘기를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얘기가 새로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영화 리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커의 20자평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일 선생님. 네, 제 20자평은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의 문장을 빌려서 20자평을 생각했는데요. 공기는 설명될 수 없다. 이게 제 20자평입니다. 푸코가 한 얘기 중에서 이제 이란에서 일어났던 이란 혁명을 가지고 쓴 짧은 글이 있는데 그 글에서 푸코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혁명도 있고 공기도 있고 반란도 있고 여러 가지 밀란 이런 폭동 여러 가지 이제 들고 일어나는 행위들이 있는데 그런 행위들은 사실은 어떤 전략 전술이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설명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세한 맥락은 있지만 어쨌든 제가 조커를 보면서 느꼈던 감상은 그 조커라는 개인, 그러니까 반영웅으로서 안티히어로서의 개인이라는 캐릭터보다는 이 조커를 통해서 그리고 고담 시티의 그런 계급적인 갈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지금 한국 사회나 지금 미국 사회나 혹은 다른 유럽 사회와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이제 그런 비슷한 어떤 빈부격차나 어떤 계급 갈등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이 폭발적으로 뭔가 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화가 우연이든 의도했든 간에 어쨌든 저는 굉장히 잘 포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커라는 어떤 우발적인 한 정신병자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이 고담 시티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결국은 이제 그 배트맨의 탄생을 만들어내는 사건이 벌어지는지 사실은 조커의 전사를 통해서 이제 고담 시티가 가지고 있는 결국은 사회적인 어떤 거대한 싱크홀 같은 그런 전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준 영화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봉기는 설명될 수 없다라는 말로 20자 봉기? 예, 봉기. 아, 저는- 리볼트. 동기인 줄 알았어요. 저는 공기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역시 사회 죄송합니다. 비평가다운 20자 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민 선생님. 아, 20자평 할 게 너무 많았는데 그래도 뭐 하자면 저는 인생을 너무 가까이서 본 광대의 비극입니다. 그 찰리 채플린의 유명한 격언이잖아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물론 뭐 사회적인 어떤 그 혁명이나 이런 기운을 담아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큰 축이 웃음에 대한 거였다고 생각해요. 누가 웃기느냐, 누가 웃을지 말지를 결정하느냐, 그 다음에 웃음 이면의 무례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성찰을 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주인공이죠. 이 사람한테 인생이 너무 가까이 다가와요. 자기는 웃기고 싶은데 인생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웃길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대표적인 게 그 장면인데 이 주인공이 막 찔러 죽이잖아요. 자기 엄마 죽고 나서 위로하러 온 사람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근데 찔러 죽이고 나서 그 키 난장인 사람이 게리. 예,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이게 손이 안 닿아가지고 문을 못 열잖아요. 멀리서 보면 이게 희극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까이서 찍어버리니까 웃지도 못하고 비극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통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니네도 웃을 수 있어? 인생이 야,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니네 한번 웃어볼래? 웃겨 이게?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평론가가 이 영화는 도발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되게 도발적인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네. 어쨌든 관객에게 그 관조적 거리를 삭제해 버리면서 직접 그 현장으로 뛰어들게 만들기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운 그런 쾌감을 계속 느끼게 한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박인성 선생님. 네, 제 20자평은 아서 플렉은 너무 가깝게, 조커는 너무 멀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화에 대하여 이미 뭐 너무나 많은 해석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뭐 계급 이야기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승충하고 연결하는 입장들도 많고, 혹은 어쨌거나 이 아서 플렉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우리 시대하고의 어떤 유사성들을 밝혀내가지고 사회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많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종류의 시도들이 이 영화 안에서 아서 플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내면에 처착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과잉된 의미들을 뽑아내려고 하는 이런 과잉 해석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영화 안에 있는 어디까지나 아서 플렉의 심리에 대하여 천착하는 측면에서는 설득력이 굉장히 높고 어떤 감정적인 우리의 연루라고 하죠. 표현이 어렵지만 감정이입을 굉장히 자극하게 되는 측면도 있는데, 근데 이 사실은 이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그 심리의 변화라는 게 온전히 설명되는 건 아니거든요. 망상적인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망상에 대하여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판단의 영역들이 열려있는 것도 많은데, 그 열려진 부분들에 대하여 너무 사회학적인 의미들을 도입하다 보니까 이 영화에 대하여 너무 과잉된 해석들이 남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가깝게 볼 때는 가깝게 보는데, 저는 이제 조커라고 하는 이 광인의 탄생이라고 하는 저점에서는 다시 우리가 영화의 몰입으로부터 깨어나와서 봐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아서 플렉은 가깝게, 조커는 너무 멀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낯설다 이 사회.